서연 어머님, 그래, 반갑다. 그런데 그냥 이모라고 불러도 돼. 안녕하세요. 고해 오디오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연은 49이었다. 50을 한 해 앞둔 나이. 숫자로는 그저 하나의 이정표였지만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었고, 이제 25살 아들 준호와 둘이 지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담담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고, 밤이 되면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다 잠들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 그러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울 때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공허함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고 채울 방법도 알 수 없었다. 어느 가을 저녁 준호가 대학 동아리 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엄마, 민호 형이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청년은 수수한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키는 준호보다 조금 작았고 검은 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온화했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어서 와. 준호 친구구나. 편하게 있다가. 서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아들의 친구. 평범한 대학생. 첫인상은 그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호는 예의 바르고 말수가 적었다. 준호가 던지는 농담에 조용히 웃고 서연이 건네는 반찬을 감사하게 받았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서연은 느꼈다. 민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다는 것을. 밥을 뜨거나 반찬을 집을 때 그의 눈길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우연이 반복되자 서연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청년은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서연은 이상하게도 민호의 눈빛을 떠올렸다.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민호는 그 후로도 자주 집에 왔다. 준호와 과제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놀러 왔다. 서연은 처음엔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머물렀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심지어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의 눈길은 서연을 향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존경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직접적이고, 더 위험했다. 서연은 애써 외면했다. 20대 청년이 50 가까운 여자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리 없다고 자신이 과대 해석하는 거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민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가슴속 어딘가가 조이듯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준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거실에는 민호만 남아 있었다.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다가와 있었다.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서연은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싱크대가 등을 막았다. 괜찮아. 별로 안 남았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그녀의 손에서 컵을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 순간 손등이 스쳤고 순간 전류가 흐른 듯 온몸이 경직되었다. 민호는 컵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저를 그냥 준호 친구로만 보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애지. 애라고요?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저 23이에요. 이제 어른이라고 불러주셔야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던진 말 속에는 농담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도 착각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게 진짜였다.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민호는 더 다가왔다. 부엌벽에 등을 붙인 채 그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민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향했고 낮은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이모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민호야, 그만하자. 그러나 그 순간 복도에서 준호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샤워를 마친 소리. 민호는 재빨리 몸을 떨어뜨렸고 서연은 태어난 척 싱크대를 정리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평정을 유지했다. 엄마, 민호 형 뭐해? 컵 좀 닦아주고 있었어. 준호는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민호를 피하려 애썼다. 그가 집에 올 때는 방에 들어가 있거나 일찍 자리를 떴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민호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마치 그녀의 회피를 즐기는 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왔다. 서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호는 슬그머니 옆에 앉아 시선을 떼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는 뒤에서 다가와 손을 스치듯 덮으며 속삭였다. 이모 거부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서연은 흔들렸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빨리 뛰었고 가슴속 공허했던 부분이 조금씩 그의 존재로 채워지는 걸 느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랐다. 억지로 외면하려 해도 꿈속에서조차 그는 나타났다.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고 손을 잡고 숨결을 나누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들의 친구, 20대 청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마음은 멈출 줄 몰랐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런데 갑자기 식탁 아래에서 민호의 무릎이 서연의 다리를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었다. 민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켰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아들 앞이라 내색할 수 없었다. 그저 젓가락을 든 손을 꽉 쥐고 밥을 입에 넣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엄마 왜 그래? 얼굴 빨개. 준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급히 물컵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에어컨 켤까? 아니, 괜찮아.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식탁 아래에서 그의 다리는 여전히 그녀의 다리에 닿아 있었다.
그 접촉은 온몸을 불태우는 듯했다. 저녁이 끝나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서연과 민호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모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 손이 닿을 만큼. 왜 계속 피하세요? 이모도 느끼잖아요. 민호야. 저 진심이에요. 이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린 안 돼. 왜요? 넌 준호 친구잖아.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모 솔직해지세요.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숨결이 닿을 만큼. 입술이 닿기 직전.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황급히 몸을 떼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벌써 왔어? 음료수 사러 나갔다 왔어. 민호 형 뭐 마실래?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편하게 물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콜라.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녀도 민호도 알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민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부엌벽에 몰렸던 순간 귓가를 스치던 목소리, 식탁 아래 닿았던 다리의 감촉, 모든 것이 온몸을 달아오르게 했다. 안 돼.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그러나 부정할수록 욕망은 더 깊게 스며들었다. 가슴속 공허함이 민호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새벽 2시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났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컵을 꺼내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모도 못 주무셨죠? 민호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만 보였다. 서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너 왜 앉아? 잠이 안 와서요. 이모 때문에.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진지하고 깊은 눈빛. 서연은 컵을 집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물을 따르다 손이 미끄러져 물이 흘러내렸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물기를 닦아냈다. 조심하세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둘 다 손을 쉽게 떼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빛이 얽혔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오직 두 사람의 호흡만 존재하는 시간. 민호가 조용히 그녀를 벽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다. 저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도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다. 민호도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왜 안 자고 있어? 민호 형도. 물 마시러 나왔어. 나도 목말라.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 남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방금 전의 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민호가 낮게 속삭였다.
다음엔 더 조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그날 이후 서연은 알았다. 벽은 이미 무너졌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게 끌렸다. 아침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복도에서 스칠 때도 눈빛은 숨기지 못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준호가 눈치채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어느 날 부엌에서 민호가 속삭이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균열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다. 식탁 밑에서 민호의 손이 서연의 손을 스쳤다. 서연은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엄마 왜 그래? 요즘 좀 이상한데.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서연은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이상할 만큼 말이 없었다. 민호가 집에 있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대하지 않았고 눈길은 서연과 민호 사이를 예리하게 오갔다. 혹시 눈치챘나? 서연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밤이 되자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 앞에 섰지만 녹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민호가 여전히 거실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우린 절대 들키면 안 돼. 서연이 속삭이자 민호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저는 들켜도 상관없어요. 이모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엄마, 어두운 복도 끝에서 준호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호의 손을 잡은 채 굳어있는 그녀를 아들은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연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세게. 준호야, 이건. 준호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다 봤어. 요즘 계속 이상하더라. 민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급히 그를 막았다. 나가, 민호야. 하지만 이모, 지금 당장.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닫히는 문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 쳤다. 남은 건 어둡고 차가운 공기뿐. 준호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형이랑 정말 그런 사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이 곧 대답이 되어버렸다. 믿을 수 없어. 민호 형은 내 친구야. 내 친구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엄마가 내 친구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거 내가 다 봤어. 역겨워. 그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 소리는 마치 철문이 내려앉는 듯 무겁게 울렸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후회가 밀려왔다. 민호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을
왜 애초에 억누르지 못했을까? 왜 선을 넘으려 했을까?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수없이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 무엇을 지켜야 했던 건지.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이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잠겨 있었다. 어제 일 후회하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대답은 명확해야 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할 수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요. 이모 마음이 어떤지. 하지만 저는 이모가 필요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더 크게 떠올랐다. 무너져가는 경계선 위에서 결국 그녀가 지켜야 할 건 하나뿐이었다. 미안해,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정말요? 응.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자 온 집안이 고요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섰지만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민호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줄어들었고 서연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가슴이 쓸쓸했지만 선택을 되돌리진 않았다.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다녔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준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그마저도 짧았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 무거운 공백이 서연을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민호를 잃은 것보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게 더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용기를 내어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다. 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저녁 먹고 얘기 좀 하자. 말할 거 없는데. 준호야,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민호 형을 좋아한 게 문제인가? 아니야. 내 친구였다는 게 문제야.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은 모두 옳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 나 민호 형 완전히 잃었어. 이제 얼굴도 못 마주봐. 동아리도 그만뒀어. 서연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은 흘러 늦가을이 왔다. 거리의 나무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연과 준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여전히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준호는 이따금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가끔은 웃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다.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흔적이 남는 법이다. 민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준호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서연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두 사람의 삶에서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홀로 부엌에서 차를 마셨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자 민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몇 달 만의 연락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받을까? 아니면 무시할까? 결국 그녀는 천천히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진동은 멈췄고 이름도 사라졌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민호야, 서연은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불꽃은 짧게 타올랐고 결국 잿더미만 남았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창밖 바람 소리에 그 목소리는 곧 흩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1년 후, 계절은 다시 돌아 늦가을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50이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준호가 거실에서 서연을 불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연은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민호 형 결혼한대.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응. SNS에서 봤어. 동갑내기 여자 만났다던데.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엄마도 그때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포기한 거 알아. 서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나 걱정 말고. 서연은 웃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제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해 아침을 준비했다. 아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